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신현입니다. 오쌤 수요세미나 근관치료 4주차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와동 형성까지 진행하셨고 저는 오늘 근관장 설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관장은 어떤 보이는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에이펙스까지의 길이를 이게 몇 미리로 할 거냐라고 술자가 결정하는 과정이며 어떤 저희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추정하고 계산하는 어찌 보면 다소 복잡한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아래 보이는 영상 또는 그림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관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엑스레이, 하나는 전자근관장 측정기입니다. 캐날은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옆으로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이걸 데비에이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포라멘의 위치는 치아마다 다 다르고 또 아나토믹 에이펙스에서의 포라멘까지의 거리도 0.2mm에서 3.8mm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이 다양한 근관이 다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포라멘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바로 엑스레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37번 리전과 증상으로 의뢰된 케이스입니다. 근관 충전이 에이펙스까지 적절한 덴시티로 충전되어 있어서 저는 리엔도보다는 인텐션 리플란테이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메지알은 약간 겉타포처가 오버필링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디스탈은 저스트하게 잘 필링된 것으로 일단 사진상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수술 들어가 봤더니 실제에서는 메지알 뿐만 아니라 디스탈 또한 상당히 오버필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엑스레이는 어떤 길이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이런 거 데비에이션, 포라멘 어디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어떠한 형태건 간에 포라멘에 가까이 가면 반응하는 뿐입니다. 이런 점이 엑스레이와 좀 다른 점이고 저희가 근관장 측정에서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계를 잘 사용하려면 이제 설명서를 제대로 봐야겠죠. 그래서 프로펙스 픽시와 루트 GX의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픽시는 0.0 마크에서 0.5mm를 빼서 근관장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루트 GX는 0.5 마크에서 0.5에서 1mm를 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르게 기준 마크도 다르고 빼는 양도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어떤 확실한 레퍼런스는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마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에이펙스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엔도할 때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정확하게 엔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관은 항상 끝에서 약간 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캐날의 바깥쪽 끝단이 형성하는 그런 포라멘, 이거를 메이저 포라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메이저 포라멘은 어떠한 형태건 간에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정하게.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또 메이저 포라멘 약간 위쪽에 캐날의 가장 좁은 부위를 저희는 마이너 포라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에이피칼 컨스트릭션과 마이너 포라멘은 정의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걸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같이 같은 지점이고 우리가 엔도를 여기까지 한다. 워킹 랭스의 엔드 포인트로 삼는 지점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지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고민이 과연 이 기계가 어디를 가리키는 기계인가? 이게 가장 처음 중요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계가 가장 잘 가리키는 그 지점을 찾고 그 지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근관장을 설정해야지 가장 정확한 근관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계가 어디를 가리키는 기계인가?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 포라멘, 컨스트릭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제조사들의 매뉴얼은 공통되게 이 기계는 컨스트릭션을 가리키는 기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여러 연구에서도 이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이 기계는 마이너 포라멘, 컨스트릭션을 가리키는 기계가 아니고 메이저 포라멘을 디텍트하는 기계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상반대 주장인데 어떤 명확하게 결론이 하나 나지 않아서 여전히 컨트로버셜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치아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메이저 포라멘이 맨 하단에 있고 마이너 포라멘, 컨스트릭션을 0.3mm 상방에 위치하게끔 디자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릭션을 0.6mm 상방, 0.9mm 상방에 위치하게 디자인하였고, 즉 메이저 포라멘은 동일하고 마이너 포라멘만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높은 거는 1.2mm, 또 하나는 아예 마이너 포라멘이 메이저 포라멘과 동일한 위치에 위치하게끔 디자인하였고, 이것을 3D 프린터로 프린팅해서 저희가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걸어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비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네 번째 모델인 0.3mm 상방의 컨스트릭션에 위치한 모델과 0.9mm 상방의 컨스트릭션에 위치한 모델을 비교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0.3mm 상방의 컨스트릭션에 있는 모델입니다. 자, 파일이 이제 컨스트릭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컨스트릭션에 도달하였고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0.5 마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자, 이제 0.5 마크에 도달했습니다. 파일은 컨스트릭션보다 상당히 하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메이저 포라멘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메이저 포라멘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도달 안 했, 이제 자, 에이펙스 마크가 떴네요. 메이저 포라멘 살짝 하방에서 에이펙스 마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0.9mm 훨씬 더 상방에 컨스트릭션이 위치한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도 자, 이미 파일이 컨스트릭션을 이미 지났죠. 그러나 아직 0.5 마크에서 상당히 떨어진 데 아직 마크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컨스트릭션과 메이저 포라멘 중간쯤에 오니까 자, 이제 0.5 마크가 떴네요. 자, 파일이 계속 메이저 포라멘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요. 거의 메이저 포라멘에 이제 거의 도달하니까 자, 에이펙스 마크가 떴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상에서 선생님들 뭔가 느끼실 수 있을까요? 자, 최소한 이 기기는 어떤 컨스트릭션에 반응하는 기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컨스트릭션이 변했지만 이 기계는 어떤 0.5 마크 또는 에이펙스 마크가 컨스트릭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 루트 GX에서 컨스트릭션을 가리킨다고 하는 0.5 마크 그조차도 자, 세 가지 모델에서 보면 컨스트릭션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 세 개의 모델에서 파일 0.5 마크일 때 파일의 위치는 세 개가 거의 메이저 포라멘에서 약간 상방에 비슷하게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컨스트릭션을 찍는 기계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저희가 근관장 설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데를 찍는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게 어디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 찍는 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근관치료 엔드포인트인 컨스트릭션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저희는 근관장을 계산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관장을 계산하려면 자, 먼저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크, 어떤 마크인지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마크가 어디를 가리키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크가 어디를 가리키냐를 따질 때 메이저 포라멘에서의 거리로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관에서 특히나 에이펙스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메이저 포라멘, 어떤 치아나 저희가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지점이 메이저 포라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원하는 근관치료의 엔드포인트인 마이너 포라멘, 컨스트릭션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또 알아야 됩니다. 역시나 거기도 메이저 포라멘에서의 거리로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두 가지 길이의 차이를 우리가 안다면 근관장
어떤 마크가 보여주는 길이에서 저 차이값을 빼면 저희가 원하는 그 마이너 포라멘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크가 가리키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거와 마이너 포라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마크가 가리키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2010년 정일영 교수님 논문인데요. 치아를 RG네트에 심은 다음에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걸고 거기에 파일을 걸었습니다. 파일을 걸어서 0.5 마크와 에이펙스 마크가 뜨는 지점에서 레진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치아를 빼서 치아를 그 다음에 갈아낸 다음에 메이저 포라멘에서 파일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측정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 하나는 저기 I 루트와 루트 GX 두 가지로 테스트를 했고요. 왼쪽은 0.5 마커, 오른쪽은 에이펙스 마커입니다. 자, 치아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 짧은 그런 이제 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호, I 루트와 루트 GX는 둘 다 비슷한 그런 값을 보였는데요. 결과를 보면 0.5 마크, 왼쪽에 0.5 마크는 자, 메이저 포라멘에서 0.26 짧은 위치를 가리킨다 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그 다음 에이펙스 마크는 자, 메이저 포라멘에서 0.02 아주 미미한 그런 길이만큼 오버된, 거의 뭐 메이저 포라멘을 찍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자, 방금 실험은 그걸 발치된 치아에서 한 거고요. 다른 인비보 스터디, 이거는 발치할 치아에서 근관장 측정기를 걸고 고정한 다음에 빼서 측정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실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0.21, 0.26 뭐 비슷한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마크가 가리키는 지점이 자, 메이저 포라멘에서 0.5 마크는 메이저 포라멘에서 0.26mm 조금 짧은 위치를 가리킨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고, 다음에 에이펙스 마크는 0.02 오버된 거의 뭐 메이저 포라멘이죠. 거기를 가리킨다라고 일단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 포라멘의 위치입니다. 마이너 포라멘이 어디에 위치하냐? 저희는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논문이었는데요. 저희는 오랜 기간 메이저 포라멘에서 마이너 포라멘까지의 거리가 0.5mm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근거에서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보다는 옛날 논문은 막 갈아서 길이를 잰 그런 이제 방법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CT를 찍어서 컴퓨터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길이를 구했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자,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저기 파란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근관의 아웃라인입니다. 자, 근관의 아웃라인인데 자, 이런 걸 분석해 봤더니 생각보다 컨스트릭션이 이렇게 짤록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러렐하게 있는 캐널이 아주 많았다라고 이제 특별히 보고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 연구자가 측정한 부분은 자, 가장 그런 컨스트릭션, 패러렐 컨스트릭션에서 가장 에이피칼 부분, 저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저 위치가 우리가 딱 근관 치료의 엔드 포인트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위죠. 그래서 저기서 역시나 메이저 포라멘에서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분은 그 결과값으로 약 평균 0.2mm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로 이제 저희는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이펙스 마크는 0.02 오버된 지점, 그 다음에 0.5 마크는 0.26 짧은 지점, 어디서? 메이저 포라멘에서 가리켰고, 자, 방금 그런데 우리가 근관치료 엔드포인트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마이너 포라멘 어디 있냐? 0.20 짧은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0.5 마크는 메이저 포라멘에서 0.26 짧은 지점이고, 그거는 마이너 포라멘과 거의 비슷한 위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 에이펙스 마크는 거의 메이저 포라멘과 비슷한 위치를 찍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대로 끝났냐? 그렇진 않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이 아까 정일영 교수 연구인데요. 이 파란 점들, 초록색 점들이 거기 그 각각의 마크가 가리킨 지점을 이게 찍어 놓은 겁니다. 이 각각의 마크가 한 지점을 딱 정확하게 항상 마이너스 0.26을 계속 찍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왼쪽에 0.5 마커도 플러스 마이너스 0.3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었고 오른쪽에 에이펙스 마커도 역시 베리에이션이 있었습니다.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는 가끔 가다가는 더 많이 오버해서 찍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떨 경우에 만약에 이 전자근관장 측정기가 오버해서 찍는다. 그 길이를 그냥 갖다 쓴다? 그러면 저희는 오버필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 오버필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필링 길이가 길다 짧다 이런 거와 성공률과의 연구는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리뷰 논문입니다. 자, 짧은 거, 짧았을 때 성공률 플러시, 적절할 때 성공률, 길었을 때 성공률입니다. 자, 이거는 리엔더 성공률인데 길었을 때, 즉 오버필링이 됐을 때의 성공률이 제일 낮습니다. 이거는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모든 엔도건, 리엔도건, 리전이 있건 없건 거의 다 오버필링이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단 하나 리전이 있는 케이스의 이니셜 RCT는 짧은 게 안 좋습니다. 그거는 안에 인펙션 소스가 가득한데 그걸 다 처치를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짧은 게 안 좋은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어쨌든 긴 게 제일 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버필링을 최대한 절대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근관을 확대하면 메이저 포라멘이 커지고 컨스트릭션도 커지겠죠. 커지고 캐날이 스트레이트닝 되면서 근관장 저희가 작업장이 조금 짧아지는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 0.2 정도 근관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근관을 처음에 근관을 설정할 때 너무 저스트하게 하면 나중에 확대하고 나면 오버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는 어떤 마크를 쓰건 간에 어떤 마크를 0.5 마크가 마이너 포라멘과 거의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에이펙스 마크가 메이저 포라멘에 거의 같은 지점을 가리키지만 0.5 마크를 그냥 써도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약간 더 짧게 보수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크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더 유리한가? 자, 제가 실험한 연구인데요. 자, 이 5가지 모델, 이 5가지 모델에서 각각 위에 거는 0.5 마크는 자, 요 마크의 0.5 마크의 윗단 아랫단을 측정해서 요 밴드처럼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아래 에이펙스 마크 역시 요 두 선의 양쪽 위아래는 이 에이펙스 마크의 위아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선, 각 마크 내에 어떤 위스는 에이펙스 마크는 요 정도 좁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나 0.5 마크에서는 그 각 마크 내에서 베리에이션이 조금 더 큽니다. 에이펙스 마크보다 더 크죠. 그리고 이 5가지 모델, 이 에이펙스 형태가 다른 이 5가지 모델을 비교해 봐도 이 에이펙스 마크는 그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0.5 마크는 에이펙스 마크보다 훨씬 더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5 마크보다는 에이펙스 마크가 조금 더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자, 에이펙스 마크는 거의 메이저 포라멘을 가리키고 0.5 마크는 이제 마이너 포라멘과 매우 비슷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자, 2가지 마크 중에 루틴하게는 에이펙스 마크 0.0 마크에서 0.5mm를 빼서 자, 0.5mm를 빼면 A 위치입니다. A 위치는 자, 이 위치 우리가 보통 쓰는 마이너 포라멘 위치보다도 약간 더 상방에 있죠. 이 위치를 루틴한 근관장으로 설정하면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라지 후에 스트레이트닝 돼서 길이가 짧아지는 이런 효과, 게다가 오버필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자, 이것보다 약간 짧게 위치해서 0.0 마크에서 0.5 빼는 길이를 사용하길 권유드리고요. 이 길이는 아주 저스트한 길이입니다. 아주 이 길이가 정말로 거의 마이너 포라멘까지 저스트하게
인스트루멘테이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리접션이 있거나, 리접션이 있다는 얘기는 에이피컬 스탑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커브가 심한 근관이거나, 커브가 심하면 인라이즈 후에 스트레이트닝 돼서 길이가 짧아지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0.5 더 빼서 0.0 마크, 에이펙스 마크에서 1.0까지 빼서 그보다 더 상방에 이 위치까지 설정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큰 근관입니다. 아주 보시면은 딱 여기서 봐도 아주 사이즈가 큰 근관이죠. 큰 근관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이 메이저 포라멘에서 아직 한참 남았죠. 근데 벌써 0.5 마크는 떴습니다. 예, 자, 메이저 포라멘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메이저 포라멘에 도달하기 이제 조금 전인데 이제 0.0 마크가 이제 떴습니다. 앞에서 보신 경우보다 마크가 좀 일찍 뜹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특히나 0.5 마크는 아주 일찍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에이펙스 마크는 그래도 메이저 포라멘 근처에서 뜨는 걸 방금 보셨습니다. 라지 캐날에서도 0.0 마크가 훨씬 더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더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40번 이상 큰 근관에서는 엑스레이, 이 베리에이션이 확실히 커집니다. 근관이 커지면. 그래서 엑스레이를 확인하는 게 다른 근관에서도 추천되지만 큰 근관에서는 더더욱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전자근관장 측정기는 컨스트릭션을 디텍트하는 기계가 아니고 메이저 포라멘을 디텍트하는 기계고, 그래서 메이저 포라멘에 좀 더 가까운 지점을 찍는 0.0 마크, 에이펙스 마크가 더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근관장 설정 전략은 에이펙스 마크 0.0 마크에서 0.5 또는 1mm를 뺀 길이를 근관장으로 설정하길 권유드리고요. 이거 아주 저수한 길입니다. 예, 일단 익스펜션 인라지 이렇게 하시고, 근데 만약에 조금 오버필링이 두렵다 그러면 필링은 여기서 기준된 길이에서 또 0.5 조금 보수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오버필링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지 캐날, 큰 근관에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0.0 마크가 더 추천되고, 그러나 종종 숏 리딩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꼭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